시청 사건처럼 그런 일이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은다 하더라도 앞에 무슨 물체가 나타나면 바로 그냥 제동이 돼버리는, 그게 이제 교통안전국에서 2029년 9월 달까지 일반 승용차는 모든 승용차 100%를 그것을 설치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제가 60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증권책을 3번 내왔습니다. 제가 전부 다 이렇게 기법을 창안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를 20대부터 써서 시집을 3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 전문가이면서 시인인데, 사실 옛날에 사이버 애널리스트 할 때 매출이 어디에 떴냐면 다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매출이 떴거든요. 제가 전국 다날에 뜨는 매출 1위를 상당히 오래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1인자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면 주식에 대해서 컨설팅을 저한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접 경험이 굉장히 사람을 고수로도 만들고, 그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내 평생은 모든 것을 무료로만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오랜 기간 동안 앞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외선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7군데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외선 센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미사일로 이야기하자면 고고도 미사일, 중고도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은 패트리어트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L3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도 미사일은 천궁이 있습니다. 천궁. 그 외에 이제 다른 미사일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천궁 같은 중고도 미사일은 대기권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냉각형 8마이크로가 들어갑니다. 아니, 냉각형이 아니라 비냉각형.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고고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기권까지는 앞을 이렇게 뭔가를 씌워가지고 날아갔다가 대기권이 벗어나면 그것이 벗겨지면서 냉각형으로 이 목표물을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고고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것은 냉각형 8마이크로. 적외선 센서에서요, 비냉각형 8마이크로하고 냉각형 8마이크로를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 i3 시스템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모든 부분의 끝판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i3 시스템에서 냉각형 8마이크로가 가장 그래도 기술이 고도화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웨이프 기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개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표준과학기술원에서 웨이퍼를 어떻게 증착할 것인가, 이것을 국책과제로 해서 개발을 했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i3 시스템에서는 T2SL이라는 이 기판을 만들고, 그 기판 위에 말하면 T2SL이 우리가 흔히 양자점 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SWIR이라고 하는 8마이크로의 냉각형 이렇게 적외선 센서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센서 개발 연구 기간이 2023년도 2월 달까지였는데, 그리고 2023년도 2월 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되니까 그게 이제 악천후 같은 데에서는 거의 이렇게 뭔가를 감별할 때 약 한 30배 정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했는지까지는 회사에서 확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현대차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돼 있는데, 자율주행 차를 하는데 현대차의 아다스라고 ADSA를 개발하는 데는 LG전자인가 거기서 아마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옆에서도 뭔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든 사람이든 뭐가 이제 추돌을 해오면 바로 이제 브레이크가 잡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다스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의 자율주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AEB라고 해서 긴급 제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그 시청 사건처럼 그런 일이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은다 하더라도 앞에 무슨 물체가 나타나면 바로 그냥 제동이 돼버리는 그런 그게 이제 교통안전국에서 2029년 9월 달까지 일반 승용차는 모든 승용차, 트럭은 이제 소형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00%를 그것을 설치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급발진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에서 지금 현재 아다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이제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5월 달 뉴스에 그 LG 이노텍에서요, 그 아까 이야기한 그 8마이크로 그 i3 시스템에서 개발했다는 8마이크로 SWIR 그것을 사용해. 그러니까 단파장, 그거보다 단파장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해 갖고 아주 그 기존에 한 보다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레이더를 개발을 했습니다. 레이더를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현대차에 납품이 되겠죠. 그게 이제 현대차에 장착이 되면 실질적으로 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굉장히 그 비냉각형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그 적외선 센서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비단 거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마이크로 이게 뉴스가 나왔다가 군사적으로 이게 뭐냐면 비밀 협약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가상현실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뭐 이게 미국 국방부에 약 한 30조 정도인가를 납품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 적외선 센서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병사들이 어지럽고 매스크 없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i3 시스템에서 맨 처음에 테스트 용품으로 24개의 세트인가 보냈다가 2024년도 280세트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i3 시스템 제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그 납품이 본격화된다면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이게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적외선 센서 그것이 이제 이전에는 수요가 좀 작았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적외선 센서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소총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쓰는 소총에도 옛날엔 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렇게 표적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가가지고 소총도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는데 그 수요가 엄청나겠죠. 기관총이고 뭐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현실. 지금 군인들이 전투기를 조종을 한다든가 헬기를 조종한다든가 K2 전차를 조종한다든가 뭐 K9을 조종한다든가 이럴 때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가상현실 마스크를 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다 적외선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그 제품을 지금 i3 시스템에서 8마이크로를 비냉각형, 냉각형을 다 완벽하게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냈다는 것은 이제 정말 큰 수요에 대응할 수가 있고 또 흔히 말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에도 결국 i3 시스템의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게 지금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원래 자율주행을 할 때 그 전자파하고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에서 옛날에 전자파 차폐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전자파가 반도체에서 전자파가 나오면 그거하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파를 차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전자파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고가 많이 나고,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중국 군인들이 차를 타고 군부대를 들어가면 그 영상이 다 미국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에서 군인들은 아예 테슬라 차를 공무원은 못 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도 자율주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자율주행이 지금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있는데, 지금 적외선 센서로서는 라이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긴급 제동 그 부분이 미국에서 2029년 9월까지 거의 전 차종에 다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야간에 차가 막 100km씩 달리는데 뭐가 튀어나왔을 때 긴급 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긴급 제동이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적외선 센서를 쓰지 않고는 그 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양자점 관련해 갖고 SWIR을 개발을 어디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냐면, 지금 i3 시스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약간의 부분을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냐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i3 시스템 적외선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돌발적으로 뭐가 튀어나왔을 때 어떤 사고가 나는가, 또 i3 시스템 적외선 센서를 이용을 하면 달릴 때 훨씬 안전할 거 아닙니까? 밤, 야간이나. 그랬을 때 도착 시간이 얼마나 빨리 도착을 하는가, 이런 것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자료를 그 유튜브에 이렇게 실험한 사람이 다 방송을 해놨는데,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빠르게 도착한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i3 시스템이야말로 정말 그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적외선 센서를 흉내를 낼 수가 없으니까 i3 시스템에. 지금 현재 키움증권에서 분석을 했는데, i3 시스템이 지금 제가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원래는 그게 공장을 2020년에 공장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 증설을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했을 때는 그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그게 이제 공장을 크게 지어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허가가 얼마 전에 났답니다. 그 공장에 대한 허가가. 근데 그 허가가 난 대로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적외선 센서인데 그게 전부 다 반도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반도체 설계에서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반도체 설계도 i3 시스템, 그리고 무슨 그 재료를 웨이퍼를 만들든 무엇을 하는 것도, 웨이퍼는 제가 알기로는 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웨이퍼만 사와서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i3 시스템에서 해서 그 생산도 다 i3 시스템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직원이 약 400명 정도 되는데 연구원이 140명이고 박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연구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키움에서는 그 공장을 이제 어떻게 짓냐면 비냉각형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8마이크로라고 딱 못 박아져 있어요. 비냉각형 8마이크로를 주로 이제 생산을 70%를 하고 나머지는 30%를 공장을 한다는데 냉각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회사에서는 이게 군사 비밀이고 막 하다 보니까 뭘 한다는 말은 많이 못하고, 단지 뭐냐면 지금 현재 드론, 로봇, 여기에 또 적외선 센서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요를 이렇게 대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L3 같은 경우도 지금 1, 2 만약에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래 봐요. 그럼 1 지금 나와 있다. 그럼 거기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맨 처음에 만들 때 들어간 회사가 끝에까지 그걸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2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바꿔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L3이 이렇게 새롭게 또 다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개발이 된다면 그때 i3 시스템 제품이 들어갈 것이고, 천궁도 새롭게 이제 또 뭐 2 버전이 지금 막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 버전이 나온다면 i3 시스템 제품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